반도체 같은 경우는 환율만 일단 돌아서게 된다고 그러면 1,3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방미해서 그 반도체 이슈만 어느 정도 지금보다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쨌든 디펜딩 주도주로서 부각되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죠? 네네. 반도체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IT 쪽인데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있고 재고, 가격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뭘 주목해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그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서 네.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노이즈가 있었던 거고 네. 그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해왔다가 작년 말이었던가요? 이제 스프링 이즈 커밍이라고 이제 또 리포트를 냈었던 거가 기점이 돼가지고 사실 네. 돌아섰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적은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재고 얘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아직도 깝깝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그 리서치 대만에 있는 회사에서 그 자료를 좀 내놨는데 네.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그 23년 3분기부터 수요가 더 많아진다. 269억 8,300만 불 예상이긴 합니다만 네. 개수죠. 그다음에 264억 6,900만 개. 이제 저기 2기가바이트 제품으로 환산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역전이 된다는 얘기는 주가 그러니까 가격이 이때부터 급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가격은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재고 축적의 시기가 언제부터 나올 것이냐 그러면은 보통 이제 4분기 지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재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재고 축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버틸려고 그러고 네. 지켜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MLCC 쪽 회복되는 거라든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디램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국내에서도 이제 한동안 좀 이슈가 됐었던 HBM 같은 경우, 그러니까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그 챗GPT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들어가게 되는 고사양 반도체죠. 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데 네. 이쪽이 쇼티지가 나면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이제 서버 쪽 업체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게 좀 그림으로 좀 보여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셔도 되는 것이 뭐냐면은 PC 쪽은 아직 확 돌아서는 얘기는 없지만은 작년 말 올 연초에 그 전망했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올 4분기부터 PC도 돌아설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서버 쪽은 이미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 스마트폰 회복되는 국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같은 경우 PC 같은 경우는 이제 올 4분기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용히 이제 그림을 좀 터닝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보셔도 되는 게 그 최근에 수출액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디램 수출액을 보시면은 23년 1월 1조 1,178억 원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거죠. 이거요. 네. 낸드 보시면 4,579억이었는데 3월로 놓고 보시면은 숫자가 확 늘어나는 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확 늘어나느냐를 놓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양적으로 밀어낸 것이 굉장히 큽니다. 가격은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재고 축소 안 한다고 하는데 재고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저께 장 마감 뒤에 하이닉스가 아마 저기 교환사채 1위 발행한 교환사채 거고. 발행한 예. 거예요. 현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예. 대비한다라는 거. 그럼 삼성이 그러면 돈이 남아 도느냐 지금. 원래 전체 재무제표로 보면 남아 도는데 그게 다 해외에 많이 있으니까 국내에 있는 이제 계열사들한테 불필요 자산들 다 정리하라고 그러고 또 삼성전자가 차입을 일부 디스플레이에서도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반도체 쪽에서 돈을 갑자기 못 벌게 되고 말리게 되니까 이쪽에서도 좀 급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은 인위적으로 감산을 안 한다고 그랬고요. 자연스럽게 어떤 저기 감산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그 생산을 갖다 뭐 줄이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조정을 하면서 네. 기술적인 조정을 해가면서 이제 감산을 해나가는 어떤 그림을 좀 그려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저기 글자로 보여드렸던 거 말고 네. 이제 그래프로 된 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23년 1월 달을 놓고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제일 작은 막대 그래프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별되어 있다고요. 네네. 네. 끝에서 세 번째 거. 네네. 근데 3월 달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재고 축소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그 중국 관련돼 가지고 노이즈가 좀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다가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한다. 또 내지는 뭐 이제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또 실제로 뭐 또 그 바이어들 그 고객들의 리스트를 공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러 이제 가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정리가 좀 돼주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반도체가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실적은 안 좋아도 생각보다 더 빨리 오를 수도 있다.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도 약간 노이즈가 있어서 확 튀고 싶어도 조금 눌려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는 어디가 더 빨리 올라올까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뭐 소부장 쪽? 네. 저는 일단 포트에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계속 최근에도 편입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네. 없으신 분들은 네. 편입을 시켜드리고 있고 하이닉스는 제가 작년 제가 9월 말일 마지막 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세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달간 삼성전자 무조건 사라고. 네, 무조건 사시라고. 저 한 달간 삼성전자만 사겠다는 네, 얘기까지 네.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하이닉스는 저는 편입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시점에서 하이닉스가 더 빨리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안 했던 거는 사실 이제 하이닉스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 인텔 거 인수한 거는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한 거잖아요. 뭐 네,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돈이 1, 2조가 아니라 사실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돈 전부 다 집어넣어도 부족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현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뭐 예견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물론 하이닉스는 저기 반도체 쪽으로만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서면 이쪽이 더 핫하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건 맞는데 네. 산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하반기부터 사시라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좀 안정적인 거 위주로 좀 가자 해서 삼성전자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이제 그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앞서 가지고 어떤 그 시장에서 어떤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장비 회사들이라든지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테면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 반도체 업체야 뭐 업황이나 수급이나 실적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소부장 섹터는 사실 섹터가 많고 이게 공정이 많기 때문에요. 좀 주목해야 될 점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후공정이나 그죠 EUV나 근데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업체별로 뭔가 조금 선도적인 뭘 개발해내거나 네네. 그렇죠. 그런 주도할 수 있는 업체들을 보자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 업체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 네.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닐링 장비 외에도 하반기에 지금 현재 테스트 받고 있고 양산 테스트까지 받고 있고 런칭하려고 하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장비 쪽에서. 근데 이제 그게 일본 회사들이 독식하던 부분을 또 진출을 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포텐셜도 역시 있고 작년에 장비 회사들 중에서 거의 유일한 건 아닙니다만 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몇 개가 안 되는데. 주로 뭐 어떤 류의 장비들이에요? 이오테크닉스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커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하고 그 장비 아니 구체적인 아니라도 대략 그냥 왜냐하면 아까 저도 이제 어닐링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재냐 장비냐 이제 구별이 되는데 주로 이제 장비 쪽인 거군요. 이오테크닉스는 장비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쪽에서는 오늘 노이즈가 조금 발생이 됐어요. 그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참 주식 어려운 주식인데요. 저도 근데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이제 나왔던 게 ARF 포토레지스트를 독점을 하던 걸 갖다가 삼성 SDI하고 이제 분할해서 듀얼로 간다 해서 주가가 빠졌고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여기는 EUV 포토레지스트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CNT 도전제 쪽으로 해가지고도 네. 지금 이제 납품이 삼성 SDI 향 그다음에 노스볼트 향으로 이제 올해 한 합치면 한 1,200~300억 정도 캐파는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실리콘 응급제 개발하는 것도 있고 엄청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회사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회사인데 네.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동시샘킹 같은 경우 사실 그러니까 별로 주식 그만큼 관심을 왜냐하면 다 리서치가 잘 안 되니까 그죠. 출연만 할 뿐이니까 관심도 네네. 적고 그러니까 주가도 사실은 탄력적으로 가지 못했잖아요. 요즘. 리서치에서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가 한 군데가 있는데 네. 거기도 또 너무 지나치게 또 보수적으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유도를 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실적을 가이던스를 낮게 낮춰놓고 나서 하니까 발표하면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변별력이 없지. 여러 업체 여러 리서치에서 해가지고 평균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적극적인 모습 아주 뭐 공격적이진 않더라도 조금은 좀 달라져야지만이 주가도 네. 지금하고는 좀 다른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쪽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도 속 터집니다. 저거 속 터지는데 예, 뭐 회사는 뭐 좋게 보고 있는 회사니까 네. 그 이제 저도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회사는 나중에 또 그 보답을 좀 해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긍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쪽 소재 쪽으로 보면은 뭐 괜찮은 회사들 미국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앞으로 포텐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 보면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 소재를 같이 겸하고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조금 ALD 장비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 쪽 그런 회사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쪽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후공정이 좀 핫한데 후공정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들이 이런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 받으면 그 시점에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어쨌든 간에 이제 AI 챗 GPT란 말이죠, 그렇죠? 그 전에 기본적인 우리가 가전이라든지 네네. 혹은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있는데 챗 GPT 아까 이제 그 고성래 씨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러면서 뭐 설계 중요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못 듣던 기업들 이름도 좀 나와요. 네네. 그런 쪽은 좀 의미 있는 근데 기업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의미 있는 변화나 기업이나 좀 혹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을까요? 한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국내 기업체들이 일단 규모가 생각처럼 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몇 년간을 추적을 했었고 커버를 해봤었고 관찰을 해봤는데 네. 실적이 한 번도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핫했는데 주가는 실적에 대해서는 테마로 일단 좀 가는 네, 지금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네.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 주가 움직임은 좋은데 네. 그쪽에서 제가 이런 주식들은 지켜보셔도 괜찮아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주저가 돼요. 그쪽은요. 편안하게 가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런 쪽이 그러니까 맞아요. 적어도 회사가 상장된 지가 꽤 오래된 회사인데 실적 네. 증권사 리포트 나올 때마다 보면은 몇백억씩 흑자 난다 그러는데 해마다 적자가 나오는데 이걸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네. 회사를 갖다 여기서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주저스러워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얘기 지금 했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그 투자의 시각, 아이디어 뭐 짧게만 한 30초 정도로 마무리 좀 압축 정리 한번 해 주실래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환율만 일단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 1,3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방미해서 그 반도체 이슈만 어느 정도 지금보다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 반도체 이야기 이형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